강박증 완치 사례 1편 시리즈 18번입니다. 상담 11회기인 2018년 3월 15일부터 21회기인 2018년 6월 21일까지 주요 내용 기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회기 3월 15일 민우씨,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근무할 때 정장을 한 번 확인했는데 그 정장은 금연 전에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장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연 전의 정장이니 혹시 불씨가 아직도 나 몰래 타고 있을까? 꺼졌겠지. 그는 이런 새로운 증상들을 겪었습니다. 1번, 전기실에 들어가는 자동문, 전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에 대해 그 문이 어중간하게 닫히거나 오랫동안 열려 있을 때 마치 TV가 오래 켜진 것처럼 폭파 위험이 있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2번 확인했습니다. 2번, 집의 형광등과 백화점의 전기실의 형광등을 오랫동안 켜놓으면 폭파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반복 확인했습니다. 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3번, 전등 스위치가 어중간하게 켜진 채로 있으면 과열돼서 불이 난다. 12회기입니다. 3월 22일 민우 씨는 지난주에 직장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인들과 함께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그때 호텔에서 헤어드라이를 사용한 후에 그 헤어드라이기가 잘 꺼졌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형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의 순위는 이랬습니다. 1위는 무기징역, 2위는 사형, 3위는 3년 이상형입니다. 그는 징역 1년 정도 받는 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이 되었습니다. 13회기 4월 12일 상담입니다. 민우 씨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꽁초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전기실에서 꽁초를 확인하는 증상도 없었습니다. 간혹 자신이 담배를 피운 것인지 아닌지 애매했는데 그때는 안 피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꽁초로 인한 화재 사건에 대해 이렇게 피해 감수를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 나면 내 팔자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니 강박사고도 가끔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무의식적 피해 감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간혹 전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호주머니에 꽁초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번 할 때는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주증상인 전기실을 확인하는 증상이 약해지니까 다른 자잘한 증상들이 비슷한 정도로 평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잘 꽂혔는지 확인, 가스밸브 확인, 문단속 확인 등입니다. 그런 확인을 각각 2, 3회씩 했고 한 번 하면 3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그는 이런 새로운 증상을 또 겪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점검할 때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12개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때 이런 강박사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버튼 12개를 점검하는 중에 실수로 1개를 놓칠 수 있는가? 점검 중에 혹시 버튼을 잘못 건드린 건 없는가? 그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 것처럼 결혼해서 구속당하는 것이 싫어도 그렇게 싫어서 독신자도 있습니다. 저는 구속은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구속한다면 괜찮습니다.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사건에 대해 구속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쟁동치로 이론에서는 그런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데 해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겪는 피해입니다. 그에게 구속당하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고통 극혐입니다. 즉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달리 정신적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14회기 4월 19일입니다. 민우 씨는 전기실의 꽁초를 확인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1분 소요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확인했습니다. 5분 소모되었습니다. 그의 기존 증상이 좋아지니 또 새로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열쇠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열쇠를 입에 물고 있다가 나도 몰래 호주머니에 그것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 열쇠를 잃어버려서 찾는다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담배 꽁초 확인 증상의 아이디어는 제10장 2.2번에서 설명한 대로 이것입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다가 자기도 몰래 꽁초를 호주머니에 넣어서 호주머니가 불에 탄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증상 역시 그 사건에서 호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15회기 상담입니다. 4월 26일입니다. 새로운 증상 1번. 민우 씨는 핸드폰을 충전할 때 플러그를 콘센트에 꾹 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을 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화재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증상 2번. 그는 폰의 앱을 다 열어놓으면 왠지 폰이 가열되어서 폰에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16회기 5월 3일 상담입니다. 민우 씨는 폰을 충전하는 것에 관한 증상은 피해 감수로 벗어났습니다. 또 폰의 앱 화면에 화재가 나는 생각도 계속 무시하고 피해 감수를 했습니다. 민우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왜 담배꽁초가 모든 옷의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강박사고를 안 합니까? 답변입니다. 일반인은 그 사건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인은 그 사건이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피해 감수가 그만큼 잘 됩니다. 반면 환자는 그 특정 사건을 인생이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니까 피해 감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또 지속됩니다. 17회기 5월 10날 상담입니다. 백화점의 엘리베이터는 1호기에서부터 6호기까지 있고 총 6대 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장치에 관한 버튼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강박 증상으로 확인하면 한 대당 각 5분이 걸리는데 보통 총 30분을 소모했습니다. 그는 그런 확인 증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2차적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강박 행동 때문에 시간을 뺏겨 괴롭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는 여러 확인 증상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 불이 안 났다. 이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 감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회기 5월 24일 보충 상담입니다. 원래는 5월 17일 날 24일이 아니고 5월 17일 날 상담일인데 민우 씨가 예비군 훈련차로 상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경 3일간이었고요. 5월 21일 날을 보충 상담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21일 날에 동료가 또 하필 급한 일이 생겨서 동료 대신 근무를 했고 다시 24일 날을 보충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8회기 5월 24일 날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 때 그때도 화재 관련 강박 사고로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는 예비군 훈련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꽁초에 자신이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째는 신경 안 썼습니다. 담배째로 화재가 나더라도 자신이 누군지 그 담배째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훈련장에서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배째를 휴지에 떨어뜨리면 불이 난다. 그 친구는 그에게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걸 봤으나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숙제였던 담배 안 피우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19회기 6월 7일 날 상담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엘리베이터 확인 증상을 죽을 각오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시설을 검사했을 때는 검사했다라고 종이에 기록하는 강박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하 기록 증상, 그 증상도 계속 참았습니다.
그는 한 주간 이런 각오를 했었습니다. 화재로 내게 피해가 생기면 내 잘못이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자. 강박사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강박사고는 무시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증상 자체는 인정하자. 일상생활의 피해도 인정하자.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숙제는 처음에 강박사고는 참아보고 두 번째 강박사고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강박행동을 허용한다. 20회기 6월 14일 상담입니다. 제19회기 숙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박사고는 참고 두 번째 강박사고는 못 견딜 때 강박행동해도 된다. 그는 백화점 시설을 점검할 때 기록 증상을 숙제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처음부터 강박사고를 참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증상은 한 주간 70% 감소되었습니다. 6월 12일 화요일과 6월 13일 수요일, 6월 14일 목요일, 사흘간 그는 담배 피운 게 아닐까? 내가 담배 피운 게 아닐까? 라는 강박사고가 들었습니다. 그때 안 피웠을 확률이 90%, 피웠을 확률이 1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박사고를 계속 무시했으나 3, 4일간은 강박행동을 했습니다. 이 4일간, 3, 4일간 무시도 좀 했고 또 때로는 강박행동도 했습니다. 21회기 6월 21일 상담입니다. 민우 씨는 19회기 숙제를 계속 실천했습니다. 강박사고를 참아보고 안 되면 하는 건 화재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식의 기록을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하루에도 그런 기록을 20개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옛날 기준이면 기록 수가 3일에 60개인데 지난 한 주 동안은 3일에 1개만 기록했습니다. 59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는 꽁초 검사를 일주일간 한 번 했습니다. 그 한 번을 한 후에 괜히 했다라는 후회를 30분간 또 했습니다. 이런 후회보다는 내가 환자니까 강박 행동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넘겨야 합니다. 그 일상생활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는 피해 감수를 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이 나면 사고지,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상 방송을 마치고 다음 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새봄에 좋은 하루 되십시오.